맞지 않는 명품보다는 나에게 맞는 길거리 패션이 낫습니다. 너무 잘 보이려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잘하는 것을 투자자에게 담백하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때론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시업 엔젤스의 이태경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IR 자료의 작성과 피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IR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죠. IR, Investor Relation은 말 그대로 투자자와 관계를 맺는 행위로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투자자를 위한 IR 자료는 기업 내부적으로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한 사업 계획서와도 다르길래 이것을 원소스 멀티유즈처럼 그대로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 해당 양식으로 작성된 지원서나 일반 고객 대상의 회사 소개서와 제품 소개서, 협력사를 위한 제안서 등과도 차이가 있으며 모두 각각 용도에 맞게 작성하여 만들어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IR 자료는 무엇보다 투자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작성해야만 합니다.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거나 궁금해하는 점들과 앞의 강의에서 언급한 투자자의 투자 기준을 고려하여 제대로 준비해서 투자자를 설득하고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IR 자료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를 위한 것이지만 자료를 만들어 스스로 사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IR 자료의 주요 목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콰이어 캐피탈의 Writing a Business Plan을 참고하여 재가 투자를 검토하거나 혹은 포트폴리오사의 후속 투자 유치 시 조언한 경험 중 참고로 할 만한 내용들을 추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의 순서는 각자의 스토리텔링과 스타일에 따라 적절하게 편집하고 군더더기를 삭제하여 핵심 부분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목적입니다. 기업이나 사업을 하나의 선언형 문장으로 정의해야죠. 사업을 제품이나 서비스의 여러 기능이 아닌 하나의 문장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의외로 쉽지가 않은데, 엘리베이터 스피치처럼 스스로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만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입니다. 현재 고객이 느끼는 고충, 페인 포인트를 설명해야죠. 현재 고객의 고충이 무엇이고 기존 해결책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 되고, 페르소나를 통해 설명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구매자처럼 양면 고객이 존재할 경우에는 각 고객 유형별로 고충을 설명해야죠. 그리고 고객 이외에 전반적인 시장의 현황도 같이 설명하면 투자자의 이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결책입니다. 우리 해결책이 고객에게 주는 핵심 가치를 설명해야 하죠.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하며,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닌 차별화된 가치를 통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고객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투자자가 이해하기 좋습니다. 네 번째는 왜 지금인가입니다. 해당 분야의 역사적 진화 과정을 설명해야 하죠. 이제는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최근 동향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기술적인 한계나 규제로 인해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가능해질 수 있고, 혹은 고객의 생활 습관이 변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트렌드가 형성되어 사업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재적인 시장의 규모입니다. 목표 고객과 관련 시장의 잠재적인 크기를 명시해야죠. 기존의 시장에서 특정 영역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으며, 간혹 뛰어난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내기도 합니다. 명확한 목표 고객과 목표 시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가 보기에 잠재적인 시장의 크기가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관심을 가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탐, 셈, 손 형태로 설명해 투자자가 이를 참고해 시장의 규모와 목표 고객을 추정하기 편하게 작성하기도 하죠. 꼭 이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적절한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써도 됩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을 정의하고 해당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기는 여러모로 쉽지가 않은데 충분히 생각해보고 정의해야 하며 시장 규모 산정 근거에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타당성이 느껴져야만 합니다. 탐인 전체 시장은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속한 분야의 전체 시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에드테크 기업이라면 전 세계의 디지털 광고 시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 자료를 통해 비교적 쉽게 추정할 수 있죠. 셈인 유효 시장은 전체 시장 내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광고 전문이고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페이스북의 글로벌 광고 시장에 해당합니다. 스타트업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관련된 시장 조사 자료가 없기에 탑다운 또는 바텀업으로 창의적이면서도 개연성 있게 추정하여야 합니다. 솜인 수익 시장은 유효 시장 내에서 1단계로 확보 가능한 시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국내의 스타트업을 목표 고객으로 하는 페이스북 광고 관련 에드테크 시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바텀업 방식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죠. 여섯 번째는 경쟁과 대체제입니다. 직간접적인 경쟁사를 서술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설명해야죠. 주요 경쟁사가 IR 자료에서 빠지면 투자자는 해당 스타트업의 시장 조사 능력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경쟁자 조사는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작성에도 중요하기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경쟁사 외에 우리의 목표 시장이 일부 겹치는 간접적인 경쟁사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경쟁사와의 비교 테이블 형태나 시장에서의 포지션 형태로 차별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패션 AI 스타트업인 옴니어스의 IR 자료 사례를 보면 패션 비주얼 검색 엔진인 옴니어스 렌즈의 시장에서의 포지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텍스트 검색과 비주얼 검색으로 나누고 다시 일반 서비스 사용자와 패션 서비스 사용자로 나누어 직접적인 경쟁사 이외에도 관련 기업들의 포지션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어떻게 성장하고 수익을 낼 것인지를 설명해야 하죠. 수익 모델 관련하여 매출 비용 구조와 가격 정책이나 유통 구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B2C 서비스 경우엔 예를 들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고나 이커머스로 수익을 내거나 혹은 부분적인 유료화 모델도 가능합니다. B2B 서비스에서는 예를 들어 SaaS 형태일 경우 구독형 수익 모델에 부분적인 유료화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을 설치할 때 고객에게 주요 비용을 청구하고 매년 유지 보수 형태로 일부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투자자는 이를 구체적인 사례와 숫자들로 점검해 보고 싶어 하니 실제 시제품이나 오픈한 서비스의 수익 모델 가설이 검증된 부분과 서비스 매출의 지표들을 통해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세일즈 마케팅 유통 전략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죠. 예를 들어 인테리어 플랫폼인 오늘의 집 경우 콘텐츠와 커뮤니티 서비스에 기반한 꾸준한 사용자 유입으로 고객 획득 비용이 낮고 팬심에 기반한 구매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중기 후기 투자 유치 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유치 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팀입니다. 공동 창업자들과 핵심 멤버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가끔 팀에 대한 정보를 빼고 IR 자료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멤버의 이름만 쓰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전공이나 어떤 경력이 있는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요 멤버들의 이력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어느 정도 가졌는지를 잘 어필해야만 하죠. 아홉 번째는 재무입니다. 3년 이내의 매출 계획과 예상되는 비용을 포함하면 되죠. 필요한 투자 금액과 자금 사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주명부, 재무제표, 현금 흐름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비전입니다. 만약 계획도로 잘 된다면 5년 안에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 되죠. 창업자의 꿈과
스타트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명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IR 자료를 작성하는 팁 8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가 식상하다고 느낄 부분은 줄이고 궁금해야 할 부분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서론에서 이를 장황하게 설명하면 투자자는 지치게 됩니다. 따라서 본론과 핵심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좋죠. 그러나 생소한 B2B 영역이거나 어려운 기술 분야일 경우 투자자도 잘 모를 수 있기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만 있고 하우투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드물지만 간혹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30분간의 발표를 했는데도 화조차 무엇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화씨 있어도 하우투가 없으면 목표만 있고 전략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분야의 버티컬 커머스 시장을 목표로 한다면 시장의 어떤 고객군을 목표로 단계별로 어떻게 성장하겠다는 화 이외에도 각 단계별 목표를 경쟁사와 비교하여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어떤 마케팅 영업 전략으로 어떻게 공략하여 성취하겠다는 구체적인 하우투를 투자자는 듣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나 과장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들이 이미 아는 사실을 틀리게 이야기하거나 논리적 비약이 심하거나 혹은 선두주자인 경쟁사보다 무작정 뛰어나다고 우기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잘하겠다는 방식은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IR 자료입니다. 실제로 자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느껴지죠. 데이터를 외부에서 인용할 때는 출처가 명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고 설득력이 있는 논리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경쟁력, 목표 시장 규모, 그리고 미래 예상 지표를 설명하여야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와 같은 추상적인 수식어는 줄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단어를 잘 선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단계적인 로드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스타트업은 각 단계를 거쳐 성장하게 됩니다. 미래의 비전을 이야기하되 현재의 단계에서 검증된 가설과 지표는 어떠하며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검증해야 할 가설과 지표는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적인 전략은 무엇인지가 구체적이어야 하죠. 먼 미래의 추가적인 수익 모델이나 사업 확장은 아직은 요원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일종의 보너스 정도로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창업 동기나 시장의 현황과 배경, 고객 문제 등에 대해 적절한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좋습니다. 사람은 감성적인 동물이기도 하기에 논리적인 개연성 외에 감동도 있으면 설득과 공감에 유리합니다. 1:1 영어 케어 서비스인 튜터링 경우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할 때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 준비한 동영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객의 반응과 튜터의 인터뷰를 요약 정리하여서 투자자에게 보여주었고 이것이 투자자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0에서 50% 정도 조금 될만 같아서 지금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화 영어는 그 강사 위주의 좀 일방적인 공부 방법이라면 튜터링 같은 경우는 좀 쌍방향적인 것 같아서 제가 선택할. 여섯 번째는 텍스트와 시각 자료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무 텍스트 위주이거나 반대로 너무 많은 도식과 표를 동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레이아웃을 취해야 하며 폰트 종류나 크기도 적절한 것을 활용하는 게 가독성이 좋죠. 예쁘게 만들기 이전에 먼저 명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이미지도 적절하게 이용하면 좋고 특히 기술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데모 동영상이나 스크린샷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투자자를 이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평소에 잘 시연되던 것이 꼭 IR 피칭 때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직접 시연보다는 데모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재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곱 번째는 어깨에 힘을 빼고 본인 스타일대로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료를 포장하는 것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깨에 힘을 빼고 스스로 솔직하게 장점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키워드로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장으로 정리해 보고 다시 약간의 포장과 함께 자료로 정리하면 됩니다.
간혹 자료를 너무 잘 만들려다 보면 자신의 스타일과 다르게 무리하는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맞지 않는 명품보다는 나에게 맞는 길거리 패션이 낫습니다. 너무 잘 보이려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잘하는 것을 투자자에게 담백하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때론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Q&A 자료를 미리 블록에 넣어두면 좋겠습니다. 투자자가 보기엔 예상 질문에 대비해 미리 IR 자료 블록에 Q&A 자료를 준비하면 스타트업이 이미 관련된 이슈를 고민한 흔적을 보여줘서 좋죠. 그리고 투자자들로부터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은 블록이 아닌 본문에 어느 정도 반영하여 보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투자자의 피드백에 맞춰 IR 자료의 본문과 블록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R 피칭을 준비하는 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투자자 이외에 다른 파트너 심사역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청중의 이해도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허설은 필수입니다. 대본을 외워서 반복하는 연습하는 방법도 있고 대본이 아닌 슬라이드별 필수 키워드만 외우고 자연스럽게 발표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선택해 준비하면 됩니다. 발표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필요하면 적절한 몸짓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리허설 때 영상을 녹화하여 발표 내용과 함께 자세히 보는 것도 교정에 도움이 되죠. 스티브 잡스 스타일이 아닌 본인만의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좋습니다. 기존 투자자나 선배 창업자로부터 리허설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예상 질문을 조언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추가 예상 질문들을 상상해 보고 답변들을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해당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긴장하여 동문서답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신뢰감을 주죠. 마치 개발자가 디버깅 하듯이 투자자는 여러 잠재 리스크들을 찾아내어 질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투자자도 스타트업은 본질적으로 리스크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단지 스타트업이 이에 대해 얼마나 고민해 보았는가를 가늠해 보려는 의도이죠. 따라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투자자와 논쟁에서 이기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좋은 질문에서 스타트업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인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은 의미가 있으니 만약 공동 창업자가 같이 참석한다면 메모하는 것이 좋죠. 마지막으로 투자자도 정답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고하되 투자자에 너무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와 SNS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